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 튼튼반 34강 관성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성에 대해서 정관, 평관 이제 합쳐서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계략적인 어떤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개념에 대한 이해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성이라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라 이게 내가 잘 써야 되는 어떤 미션 숙제 같은 거예요. 우리 이 학교에서 배우는 뭐 영어, 수학, 국어가 있는데, 영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어 잘하면 좋은 거고 영어 못하면 나쁜 거고 그런 거예요. 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지구별에서 마땅히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되는 5가지 주요 미션 중에 하나의 과목이에요. 근데 내사주에 관성이 없으면은 주요 미션이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관성이 적당히 있으면 적당히 경험해 보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관성이 많으면 좀 집중 체험이나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가끔 그래서 사주에 묻자,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주 볼 때 있는 거 안 보시고 없는 것만 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물론 참고할 사항이기는 한데, 이 사주는 무관성이니까, 이 사주는 무식상이니까, 이 사주는 무인성이니까 라고 그걸로 해석을 우르르 하시는데, 아니 이 사주에는 재성이 없는 대신에 대신 인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현물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나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재성이 없으니까 뭐 돈이 없고 뭐 사업을 못하고 내 소유가 없고 이렇게만 보면 곤란하다. 사주에 관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있으면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거고, 없으면은 그게 그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가령 저는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우리가 만약에 유럽 여행 간다고 한번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쳐봐요. 내가 여행자 초보야. 그래서 내가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래서 여행사에 다양한 패키지가 있는데, 보통 초보자들은 보통 골고루 갖춰져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보통 가장 대중적인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뭐 가장 대중적인 여행 패키지가 좋은 건가? 아니, 초보자들한테 좋은 거지. 근데 전문 매니아들한테는 실증나는 뻔한 내용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유럽 여행에 보니까 뭐 에펠탑에 가는 코스가 있는데, 뭐 세느강 유람선 가는 코스가 없어. 그러면은 이건 세느강 코스가 없으니까 잘못된 거다. 뭐 세느강 갈 시간에 뭐 다른 데가 더 있겠지. 뭐 루브르 박물관을 한 번 더 가든가, 몽바르트 언덕에서 뭐 초상화를 그리든가 하겠죠. 그러면은 세느강에 유람선 타는 코스가 없으면 못 타는 건가? 아니, 보면 자유여행 시간 있잖아. 자유여행. 그럼 자유여행 때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자유여행 때. 내 사주에 없으면 자율이에요. 내 사주에 없으면 자율. 재성이 없으면 소유가 없는 건가? 아니요, 자율이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율 시간에. 원래 우리 지구별에 올 때 대략적인 것들은 짜가지고 오는데, 다 짜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이거 그럼 꼭 해야 돼, 이런 것들 몇 가지는 짜가지고 왔어. 뭐 결혼, 뭐 자식, 뭐 중요한 인생의 어떤 미션에 관련된 어떤 업무, 어떤 경험,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거, 어떤 중요한 것들은 정해놓지만 그걸 365일 다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 사실 안 정해놓은 일정이 더 많을걸?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관성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사주에 관성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성,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이런 거와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미션, 조직생활 미션, 내가 조직의 리더자가 되기도 하고, 조직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권력의 휘두름을 당하는 사람도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책임자의 역할을 맡아보기도 하는 거고, 또 어떤 책임자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사주의 관성은 내가 이거를 세련되게 사용을 하느냐, 세련되게 활용을 하느냐, 어리석게 활용을 하느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숙하게, 어리석게 뭐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어떤 걸까? 관성이 많은데 특히 평관 같은 거, 이 평관은 약간 노멀하지가 않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작동을 하는, 확 잘 되거나 확 안 되거나 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관성을 내가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부적절하게, 어리석게, 미숙하게 활용하면은 그게 쉽게 말해서 허세, 권력 남용, 그쵸? 그 다음에 부당한 통제, 억압, 뭐 이런 형태들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당한 통제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니들을 부당한 억압 통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숙한 거예요, 계속. 너가 미숙하냐? 그럼 나도 미숙할란다. 그러면 숙제 또 해, 보통은. 숙제 또 한다고. 이제 그런 형태. 제가 그 얘기했죠. 뭐 어릴 때 가정폭력 받았던 사람이 커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됐다. 이거 발전하지 않은 거야. 그냥 똑바퀴 쳇바퀴를 돌리고. 군대에서 그 옛날에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 군대 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부조리한 어떤 계급의 부조리한 남용. 이거를 되게 세련되게 활용하시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걸 되게 부조리하게 활용해서 힘의 통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관성을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남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미숙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가요. 누구나. 어린 영혼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영혼들은 그 관성을 가지고 존경을 받죠. 존경, 존중. 내가 남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나도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래서 그게 명예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군대에 있을 적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도 군대에 갔을 때, 저 군악대에 있었는데 군악대가 그게 되게 그 억압 통제가 많은 곳이에요. 원래 군기센 부대들이 이게 행사 부대들, 행사를 하는 군기 잡는 부대들은 가만히 냅두면 풀어진다고 그냥 수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빠따치고 머리박고를 뭐 시켰었다고. 나도 이등병 때 가면은 아예 전담을 해가지고 잘했건 못했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은 얼차례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병장이 저 1등병, 2등병 다 기합 주고 그 다음에 1등병이 이번엔 2등병들 기합 주고 2등병이 잘못하면 1등병들 불려가서 기합 주고 스스로 그 안에서 억압, 폭력, 통제 이런 것들을 부리게 해서 스스로 군기를 잡게 하는 요소들이었는데 난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군대 있을 때. 그래서 2등병, 저도 사회성은 좋은 편이라 그냥 2등병 때 난 안 할래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대신에 내가 군기 잡는 군번이 되면 나 저거 다 없애버린다. 내가 벼르고 있었어. 벼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병 마루봉서부터 이제 군기를 잡는 딱 기수가 되는데 상병 마루봉 병장 아랫단에서 이제 군기 잡는 기수가 딱 되면 지금부터 우리 부대 얼차례 없어. 지금부터 1등병이 2등병 얼차례 하면 니들 나한테 죽었어. 얼차례 없애버렸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에 한 3개월, 4개월 평화가 왔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딱 제대를 할 때가 되니까 내 밑에 있는 기수들이 야, 너무 군기가 빠졌어. 저 고참 제대하면은 우리가 군기 다시 잡을 거야. 니들 다 죽었어. 그래서 내 손에서 끝나지 않고 또 내 밑에서는 그런 게 오는구나.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런 거 같은 거. 자, 그러니까 사주의 관성은 결국 내가 미숙하게 쓰느냐, 내가 숙련되게 쓰느냐, 현명하게 쓰느냐 하는 걸 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타인들에게 되게 미숙하고 어리석은 어떤 품격 떨어지는 어떤 권력의 부당한 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러면 너 힘들지? 너도 경험해 봤지? 너 남한테 이러지 마 라는 거를 내가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거를 좀 올바로 쓸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기회다. 반면교사다. 이런 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관성에 대한 미션은 내 사주에 관성이 걸려 있다는 것은 내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책임을 배우라는 거예요. 책임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책임져야 되는 거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고 회피한다고 회피가 안 되는 거예요.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숙제가 들어옵니다. 이거 할당량 뒤로 미루면 이자 붙어서 와요. 자꾸 이자 붙어서 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요. 대체로 20대, 30대 때 초반에 좀 고생 좀 했다가 40대, 50대 때 비슷한 난관을 만나도 그거를 아주 너끈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대, 20대 때 종횡무진으로 그냥 막 쭉쭉쭉쭉 달려나가다가 40대의 난관을 만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도 뭐 대학교 잘 나오고 취업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25살에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1년도 안 쉬고 바로 대기업 입사했어. 바로. 25 남자분이 바로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40세까지 15년 정도를 그 대기업에서 무탈하게 다니다가 40세에 드디어 그 사주가 흔들기운이 왔어요. 흔들기운. 한마디로 시험에 들게 하는 운. 너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한번 흔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그 사주에서 딱 시험에 드는 흔들기운이 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직장 그만두고 무슨 유명한 사람 이런 거 쫓아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 따라서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해서 나도 뻥뻥거리고 사장하겠다라고 갔다가 지금 3년째 죽쓰고 있어 지금. 자기 돈 지금 몇 억 까먹고 지금 3년째 돈도 못 벌고 있고. 근데 보통 그 정도의 흔들기, 저는 그런 걸 흔들기라 그래요. 인생에서 보통 흔들기라는 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10대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보통 10대, 20대나 20대나 30대 초반에 겪은 사람들은 그 흔들기운을 무사히 넘어가고 나면은 좀 그때는 괴롭겠지만 나중에 비슷한 흔들기가 들어와도 아유 이쯤이야 나도 그때 이런 경험 다 했는데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저항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기 걸려본 사람이 독감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거 없이 무탈하게 갔다가 40대에 거기서부터 막 흔들기운 들어오기 변화변동 우장창 들어오면은 갑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갑자기 패착만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성을 우르르 무너뜨려요. 근데 문제는 40대에서 폭망운이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이게 이혼을 하네 마네 지금 자식하고 살 수 있네 없네 취업이 되겠네 안 되겠네 되게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와 같은 거죠. 책임을 배우다예요. 관성운이라는 게 책임을 배우다. 이거 회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 사주에 관성 많으면 남자를 피해 다녀야 돼요? 아니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많이 만나보세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나쁜 남자 많이 만나보면 오히려 액땜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좀 가볍게 많이 만나봐. 가볍게. 근데 또 관성 많은 사람이 또 가볍게를 안 해요. 또 진중해. 되게 진지해. 되게 심각해. 그래서 난 편관이 많은 사람들하고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되게 참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게 당신 생각이 중요한 거지. 넘어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사주에 편관 박혀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진지하게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를 좀 줄이세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들 당신 안 쳐다봐요.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내 사주에 편관이 많고 내가 늘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줄이세요. 내 사주에 편관이 나의 감정 센서를 좀 예민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책임을 배우는 미션이에요. 조직, 권력, 통제, 규칙의 사회를 경험하는 미션입니다. 이거 산에 도망가면 돼, 안 돼? 산에 가면 이제 절에서 이제 위계 질서를 배우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산에 가서. 타인을 평가하거나 평가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주는 대로 들어와요. 타인을 평가하거나 평가받아 그대로 주는 대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평가할 일 있으면 저 같은 경우 무조건 만점 줘요. 웬만해서 그래야 남도 나를 그렇게 평가해요. 나의 우주에서는 비슷한 규칙이 돌아갑니다. 나는 좋게 평가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내가 진탕 나쁘게 평가하다가 한 두어 번 잘 평가해줬는데 상대가 날 잘 평가해주지 않으면 그런 게 평균 내야 돼. 평균. 네, 그런 요소니까 타인을 평가하거나 평가받는 경험. 그러니까 콜센터에다 진상 부리지 마세요. 콜센터에다 진상 부리면은 나도 나중에 비슷한 입장에 처했을 때 진상 손님들 만납니다. 이제 이런 형태들. 아무튼 콜센터에 계신 분들한테는 잘해주세요. 화내지 말고. 내가 지금 속이 불불 끓어도 카드사 니들 뒤질래 이런 소리 절대 콜센터에다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 콜센터 전화 받는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 진상 부리면 안 돼요. 저 쇼핑몰 옷 사가지고 입어본 다음에 다시 반납하고 또 옷 사가지고 입어본 다음에 반납하고 옷 사가지고 입어본 다음에 반납하지 마세요. 그대로 당해요. 이자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 명예 권력을 다루어 보고 권력의 지배를 받아보다. 명예 권력을 다루어 보거나 죄송합니다. 철자가 틀렸네. 다루어 보거나 권력의 지배를 받아보다. 지배받고 지배하는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어쩔 땐 내가 지배하고 어쩔 때는 내가 지배받고 그럼 내가 군대 장교로 있을 적에 누군가를 내가 억압적으로 지배를 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직장 조직에 가서 이번에는 막내 위치로 들어갔더니 비슷한 일을 당할 수가 있지. 보통 이렇게 비슷한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계관은 그 사람의 우주관은 원래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대접 받았다고. 거기서 잘 대해준다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거 그거 다 위선자들이야. 일시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우주관에서는 그런 게 그런 거죠. 내가 대접받았고 나도 부당한 대접받았고 그러니까 나도 부당한 대접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거. 자, 권력에 대한 미션인데 성숙함을 배워야 한다가 최종 학습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십성관계 특징. 자, 보겠습니다. 정관과 평관은 일간을 극하는, 이 극한다라는 게 뭡니까? 다루다, 통제하다, 제어하다, 책임지다, 컨트롤하다. 자, 컨트롤하다, 다루다. 일간을 극하는, 나를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극하는 십성이다. 공동체, 조직, 명예, 간판성, 자기관리성, 자율성보다는 약간 통제성, 의무성, 해야만 하는구나, 나만 혼자 삐지면 안 되겠구나. 관성이 강하면 우리 회사 회식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부장님이 나는 짬뽕, 얘도 짬뽕, 얘는 짬뽕, 얘는 짬뽕, 난 짜장 하면은 저도 똑같은 걸로 주세요.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관성이 과도하면 이게 비겁을 과도하게 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루기 나름인데 이 비경겁제를 과도하게 극하고 관성이라는 어떤 틀, 프레임, 어떤 가치관, 공동체의 특성에 너무 나를 맞춰서 보통은 비겁이 강하면은 나, 우리 뭐 이런 형태가 강한 거고 관성이 가면 조직,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나라 이런 것들이 강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 이런 것 같아. 한국 사람은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과도하거나 편협되거나 삐뚤어지면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고지식, 원칙주의, 명예주의, 국가주의, 통제 만능주의, 매뉴얼주의, 차별 계급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이제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야. 뭐 전쟁이 났거나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서 좀 지도력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 이게 통제 만능주의, 국가주의, 명예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옛날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구도가 두 가지였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보통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서 뭐 멸공, 공산당을 물리치자 이게 이제 이런 것으로 본 세계관이죠. 근데 공산주의 종주국이 30년 전에 무너졌어. 근데 지금 공산주의라는 국가가 사실 타이틀을 걸고 있는 국가가 별로 안 돼.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 거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형태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걔네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전제 아니지. 군주국가. 왕 3대 세습 체제. 뭐 그죠? 사우디를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안 하잖아.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거기 왕자가 부자, 뭐 빈살만, 뭐 세계 3대 부자, 뭐 이러고 오잖아. 빈살만이 뭐 민주적인 사업가예요? 아니잖아. 거기 정치 경제를 다휘두르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걸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는 자유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나눴는데 요즘에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통제 국가로 봐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말 거의 안 써. 그거 쓰는 사람은 옛날 프레임 쓰고 있는 거야.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 지금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아니에요. 우리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서류상 걔네들은 공산주의 아니야. 걔네 공산당 소수당이에요. 소수당. 러시아의 공산당은 소수당이야. 그리고 옛날에 공산당 구테타 한번 일으켰다가 의사당에서 탱크 맞고 다 깨갱했어. 공산주의 애들 다들. 그 옐친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반대를 해가지고 의사당을 장악을 했다고. 그때 구테타 세력들이 걔네들을 갖다가 옐친이 대중선동을 해가지고는 군대들이 몰고 와가지고 그 반란군이 모여있던 국회의사당을 탱크로 박살을 내버려서 다 죽여버린. 걔네는 공산주의 잔당들을 탱크로 밀어버린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공산당은 소수당이에요. 소수당, 아주 극소수당, 한물간당.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아니죠.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야. 요즘 세상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로 나눠지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프레임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로 보지 않죠. 옛날에 공산주의였던 애와 권위주의 국가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국가 간의 어떤 통제력 싸움, 뭐 이런 패권 전쟁, 뭐 이런 걸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성을 잘못 쓰게 되면 이게 권위주의화 될 수 있다. 그러면 내사주에 관성이 많은 사람은 마음껏 권위주의를 발휘해야 되는 건가? 아니죠. 그런 시기가 일단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최종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재성을 실컷 다루어 본 뒤에 재성에서 벗어나라. 재성을 내려놔라가 미션인 거고 사주에 비경갑제가 우르르 모여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얻어라 한 다음에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벗어라가 최종 미션인 거고
사주에 관성이 가득하면은 어떤 권력, 공동체, 명예, 통제 이런 거와 관련된 관성 미션을 가져본 다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가 최종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경험해 봐야 돼. 부자가 안 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무소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법스님은 전생에 부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과정에 종착점에 내려놓아서 내려놓아라, 무소유하라, 가볍게 다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야죠. 결국 관성 가진 사주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거는 관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관성 만능론에서 벗어날 때, 관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게 합격이에요. 그게 관성 미션 합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겁 많은 사주의 최종 미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관성이 부족하면 비겁의 통제 관리가 약해져서 이 재성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실제로 관성이 없고 비겁 많고 재성이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미션이 되게 어려운 사주예요. 자율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재성을 공동으로 성장시켜라 하는 사주예요. 되게 어려운 사주예요. 나쁜 사주가 아니고 어려운 사주예요. 나쁜 사주가 아니고 어려운 사주라고. 나쁜 시험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이에요. 나쁜 시험 그런 거 있어요? 어려운 시험은 있어요. 관성이 있으면 쉬운 시험이에요. 관성이 없으면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은 합격을 하면은 보상이 커요. 쉬운 시험은 합격해도 보상이 그냥 평범해요. 마치 저렴한 복권, 당첨이 잘 되는 복권은 보상 금액이 적고 당첨되기 어려운 복권은 보상 금액이 크고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에 군겁쟁제가 걸려 있는데 군겁쟁제, 비겁이 여러 개고 재성이 한두 개고 근데 무관이다. 그러면 거지가 아니야. 거지가 되는 확률이 높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과 비겁 간의 인맥관계를 끈끈이 하여 함께 성공했다. 이런 경우가 시장 자율위원회를 조직하여 시장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무제한 경기가 벌어지면서 옆에 손님 스틸해가는 가게들이 호객행위로 스틸을 해갔는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자정활동을 해서 시장 이미지 좋게 하고 함께 회비 걷어서 연예인 불러서 페스티벌도 열고 함께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여 광장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500명의 옷가게 상인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모두 함께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죠. 광장시장에 500명의 옷가게 상인들 중에서 한 10대 명이 아주 파렴치한 어떤 상행위를 해버려. 그럼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야. 같은 광장시장 또는 같은 동대문 시장에서 옷 팔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겨요. 프랜차이즈들이 그런 형태죠. 프랜차이즈 어떤 브랜드에서 불량식품을 팔아서 9시 뉴스에 나. 그러면 그 매장만 문제가 생겨요? 같은 상표, 같은 공동체, 같은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 그 자영업자 학살자라고 알려진 그 무슨 PD가 있었는데 자영업자 먹거리 엑스파일 해가지고 방송을 만들어서 대왕 카스테라 비밀 해가지고 대왕 카스테라에서 이런 싸구려 계란을 쓰고 있다 했다가 그만 전국의 카스테라 개업자들이 다 망했어. 몇백 개가 망했어. 몇백 개가. 그런 일이 한 2년 정도 지속되고 나서 오히려 그 PD의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지면서 지금은 그냥 그 PD가 나오기만 하면은 자영업자 학살자라는 되게 불명예스러운 그 이미지가 붙어버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당히 했어야지.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러니까 이거 관성이 부족하면 비겁의 통제 관리가 약해져 재성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보상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쉬운 시험 봐서 합격하면 훌륭한가? 어려운 시험 받는 데에서 합격하면 훌륭하죠. 훌륭한 거죠. 내 인생이 자꾸 어려운 시험으로만 자꾸 다가오면 어떻게 된 걸까? 내 팔자가 들어온 건가? 아니죠. 내 안에 수호신 스케줄 매니저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꾸 어려운 시험 갖고 간 거예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를 갔으면 1, 2, 3등 했는데 내가 꼭 저 특목고를 가가지고 꼭 영재들만 모아놓은 학교에 갔더니 웬만큼 해가지고 1, 2, 3등 안 돼.
그냥 옛날 하듯이 설렁설렁 했더니만 막 뒤에서 3, 4등이야. 그런